예, 오늘 자동차 관련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2분기, 1분기에도 그랬고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가 자동차인데 주가는 왜 못 가는 걸까요? 그런 궁금증이 있고 부품주가 대안일까?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분기 실적 추정치들을 지금 계속 좀 올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은 실적 현대차나 기아차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서 지금 자료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어렵나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때도 이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을 하게 될 네.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아도 약 3.5조 원 정도, 이 정도 수치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젠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1위 각각 1, 2, 2위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제 현대차가 한 3조 한 5천억, 6천억, 기아가 2조 9천 그 정도였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이익 전망치들 레벨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SUV들, 이제 프리미엄 SUV들 이런 차종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믹스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이제 굉장히 생산이 부진하면서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환율 조건도 좋은 상황에서 북미나 이제 글로벌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늘리면서 그 부분이 이번 실적 개선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최근에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판매 현황, 아직은 내연 기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그 미국 시장의 이 허들, 보조금 없는 이런 것들을 잘 뚫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약간 양쪽 간에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는 굉장히 좋고요. 올해 네.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이제 점유율이 10% 초반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 확충 수요까지 있었기 때문에 소매보다도 또 도매가 더 좋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힘든 게 IRA 법안이 도입이 되면서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네. 작년에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판매 성장세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나타나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리스 판매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IRA 효과를 좀 무마를 시키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기아도 EV9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신차 효과들을 통해서 선방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점유율이 아주 큰 폭으로 의미 있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가격 경쟁력이나 제대로 붙어보려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장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당초는 2025년인데 조금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24년도 말,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시험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장 가동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거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실제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워낙 이제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24년도 말 아니면 늦어도 25년도부터는 양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얼마 전에 고션이라는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 시장을 우회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한 얘기가 있어서 소위 고션 사태, 2차 전지들은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요.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결국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인산철 이런 걸 쓰면서 가격을 낮추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현대기아차의 경쟁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 제재가 아주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싼 배터리가 공급이 되려면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업체들이 진입 못하게 하는 게 완성차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재 자체가 완성차한테는 좋지는 않다. 차라리 많이 진출해가지고 공급량 늘려주는 게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하고 좀 내고를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 특히 이제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사실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미국 업체들이 그걸 좀 뚫는다, 그러면 좀 뒤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IRA가 엄격하게 적용될 거를 가정하고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테슬라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뭐 좋았다는 얘기를 갖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고전할 걸로 알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한편은 또 뭐 앞으로 좀 문제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그 근거는 또 뭘까요? 뭐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모델 숫자의 부족 내지는 예. 신차 출시 지연, 요걸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모델 Y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중저가형 SUV 타입 모델로 굉장히 이제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모델 Y로 더 팔 수 있는 물량이 뭐 추가적인 건 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지금도 거의 분기 40만 대 후반에서 50만 대까지 다다랐는데 여기에서 또 내년도에 50%를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을 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세미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모델 3나 모델 Y 이제 리모델링 모델들 이런 것들이 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후속 신차들이 예. 언제 나올지를 좀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뭐 게임도 이제 신작이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도 보니까 이제 벌써 몇 년 지나면 네, 지금 뭐 테슬라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다닐 때 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흥이 이제 없습니다. 신차를 제때 출시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충전 관련해서 한번 팀장님 오시면 여쭤보는데 테슬라가 주도하는 뭐 슈퍼차저 이 시스템에 미국 업체들은 거의 다 동맹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는 사실은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지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충전 인프라의 향후에 그 영향이 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도 다 CCS 규격으로 이제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박에 바꾸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바꾸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하이차저라고 하는 자체적인 충전 네트워크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도 계속해서 늘릴지 아니면은 충전 표준 자체를 바꿀지 이것도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빠른 충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EGMP의 강점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또 이제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뾰족한 수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저희가 듣기도 뭐 충전 말씀하신 속도나 뭐 용량 이게 전혀 뒤처지지 않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테슬라가 뭐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 그럼 이제 주가하고 전략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적은 1분기에도 엄청 좋았고 2분기에도 엄청 또 좋은데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늘려 있는 겁니까?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또 좋았었고 예. 작년부터 계속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워낙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서의 힘이 조금씩 좀 약화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사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완성차가 실적이 확실하게 서프라이즈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중소형 부품사들도 서프라이즈 그렇죠. 나면서 더 세게 오르겠지. 좀 요게 지금 투자 기본적인 스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부품주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현이아나 뭐 화신 에세 뭐 이렇게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고 이 업체들이 2분기 때도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부품주들을 담아주시는 전략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서현이와나 화신이나 뭐 SL 이런 기업들은 부품주 가운데서도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 분모인가요? 예. 일단 실적이 좋고요. 예, 예. 실적이 좋고 저평가라는 점이 공통 분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템이나 이제 미래 전망 측면을 봤을 때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확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저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제한된 시간에 꽤 많은 것을 여쭤봤습니다. 전략은 어쨌든 당분간은 부품주 중심으로 공략.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